안녕하십니까. 25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고소송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행정소송법 4조입니다. 1호, 2호, 3호에서 이렇게 항고소송의 종류 세 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취소 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소극적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소극적 처분, 그러니까 거부 처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 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방어 소송의 측면과 요구 소송의 측면과 양기능을 모두 다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나한테 침익적인 처분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무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무응답. 부작위라는 말은 무응답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오직 요구 소송밖에는 없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치게 되면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5조. 5조에 보면 1호, 2호, 3호에서 취소심판하고 무효등하기 심판하고 그리고 의무행 심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하기 심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배웠던 것처럼 뭐가 인정이 되지 못해서 재처분 의무라는 게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요구 심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됐었어요. 판례는 인정을 했는데 학자들은 인정을 안 했죠. 작년에 2017년도 4월 18일 날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처분 의무가 명문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송하고 완전히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아졌으니까 취소심판하고 무효등하기 심판은 방어심판과 요구심판의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거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의무행 심판이 있죠. 의무행 심판은 요구 심판의 기능만 수행하고, 두 개는 둘 다 수행하고, 한 개는 하나만 수행하고, 바로 요구 소송, 요구 심판 쪽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면 이런 게 왜 필요할까라는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떠올렸어요? 취소 소송부터 떠올렸었죠. 자기하고 부작위하고 어느 쪽이 더 문제가 많이 생기냐? 자기 쪽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 처분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했을 때 취소 사유하고 무효 사유하고 어느 게 더 많냐? 취소 사유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취소송을,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법도 취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취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다른 소송에다가 준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효등 확인 소송 얘기할 때도 이런 게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왜 필요하냐. 우선은 취소송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도대체 왜 필요할까? 무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효과. 그러면 상대방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없는 것이다. 근데 왜 소송 제기하는데 도대체? 왜 소송 제기한다고? 외관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외관이 존재하고 있어서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외견적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외견적 효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다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왜 필요할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은 소송 사건에 많이 휘말리게 됩니다. 본인 개인에 대한 소송 말고요. 손해배상 말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행위소송, 항고소송, 행정소송 얘기하는 거죠. 소송에 이게 가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피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피하면 되겠어요? 제재 처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하겠지. 행정청이. 근데 나한테 허가 등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 근데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이거야. 없었더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뭐 하면 돼요?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 휘말릴 이유도 없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데려다주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그냥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어디까지? 거부처분 취소까지 끌어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 거죠. 그래서 먼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대답을 안 하게 되면.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응답을 안 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거는 4조 3호에서 뭐라고 하느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위만 제거해 주는 거예요.
무응답만 제거해 주는 거니까 응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절차적 심리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나아가면 행정소송이 또 거부하게 되겠지. 거부하게 되면 그때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취소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부처분 취소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부작위 위법행위소송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송을 만들었냐? 예, 맞아요. 예, 겁나 쓰잘데기 없는 소송이에요. 그 대답 안 하면, 예, 뭐 대답하라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되게 사실 웃긴 거예요. 소송을 한번 제기를 했으면, 뭐까지 한 번에 판단을 받는 게 원래 정상인 거야. 대답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의 대답을 할 것인가, 그렇죠?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당연히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작위 여파행위소송은 법적인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답할까 말까 이것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쓰잘데기없는 소송은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뭐 방금 얘기 드린 것도 있겠지만은 원래는 이게 아니었었다고 했죠. 1900 몇 년도? 84년도죠. 84년도. 84년도에 뭐 했어요? 84년도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가 개정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국민학교 2학년이었었고요. 예, 천재니까. 탁월하지, 씨야. 예, 진짜 3살 땐가? 4살 땐가? 그때 한글 띄고 5살 때 구구단 띄고 이 정도면 천재 아닙니까? 예, 동네 천재, 씨. 예,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라. 이해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들어가죠. 그때 내가 의무이행 소송을 넣었어요. 예, 넣었는데, 예, 근데 대충 걸러서 들어. 예. 넣었는데 이 새끼들이 84년도에 누구였냐? 88에 노태우고 그러니까 그때 전두환 때인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 새끼네, 그 새끼도 그죠? 예. 대머리 새끼, 그 대머리 독수리 새끼가 없앴죠. 의무이행 소송을 넣었단 말이야. 넣었는데 그걸 없애고 마지막 순간에 부작위 여파행위소송을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때 뭐가 같이 만들어졌죠? 행정심판법이 같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심판법은 제정되고 소송법은 개정되고 전면 개정되는 상황, 제일 중요한 개정. 그 전까지는 처분이 뭔지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고 했어요. 행정소송법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래. 처분은 뭔지 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였죠. 그 우리 어디서 배웠어? 대상적 교육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 대법관들도 뭐야 처분이 알 수가 없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정행위랑 똑같은 거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론을 취하는 얼척없는 상황들이 막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때 처분 들어오면서 의무이행 소송도 같이 소송 형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었어. 근데 심판법이 먼저 통과되면서 소송을 본따서 심판을 만들었으니까 소송 개정안에 뭐라고 돼 있었다? 취소소송, 무효등광행위소송, 음행소송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심판에도 취소심판, 무효등광행위심판, 음행심판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야. 짝 맞춰 들어온 거거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재심판이 만들어지니까 뭔가 재결례라는 게 없어. 예, 재결례, 판례 이건 뭐야? 재결과 판례의 선례죠. 선례. 예, 재결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는 판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이행 소송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 의무이행 심판은 그거를 또 따라서 운용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송의 형식 3개에 맞춰서 심판의 형식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거꾸로 아우는 살아남았는데 형은 죽은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은 통과가 돼서 지금 있잖아. 있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빼버리고 부작위 여파행위소송을 밀어넣어. 그래서 했던 말이 뭐였냐? 국민들의 권리의식 수준이 개 차반이기 때문에 의무행위소송 줘봐야 이 새끼들 못 먹는다 이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태어났을 때부터 상당히 위대했어요. 예, 상당히 위대했고 그래서 뭐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뭐 김영삼도 나는 문제가 큰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머리가 너무 나빠. 그건 죄예요. 네, 머리 나쁜 건 죄야. 예? 그리고 일 못하는 거, 다 죄야. 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힘들게 하잖아. 응? 근데 그럼 공부 잘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죠? 예. 공부 잘할 필요는 없어요. 주변 사람들 힘들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잘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 또 딴 얘기하면 안 돼. 오늘은 바빠. 시흥이. 예.
방금 밑에 미친 연놈 때문에 그죠? 또 생각나잖아. 그 새끼들 부모 뭐예요? 그죠? 부모가 저 새끼들 낳고 나서 미역국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끄러진 거 아니야. 잘못 난 거지. 뭐 저런 새끼들이 태어나왔고, 남자 새끼도 문제고, 여자 새끼도 문제고, 저건 다 진짜 우선 경범죄 처벌법에 다 걸려요. 근데 그런 거 안 거니까 그런 거지.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근데 상당히 주변 사람들,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 하면 안 됩니다. 눈살 찌푸리게. 그래서 나는 머리 안 감고 밖에 나온 사람도 난 죄라고 생각해요. 냄새가 나잖아. 그렇죠? 아니, 막 땀을 많이 흘렸어. 근데, 목욕탕 갈 돈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장 빨리 집에 가야 돼. 알겠어요? 일을 하다 중단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런 버스 안 타요. 걷죠. 이미 난 땀이잖아요. 운동 삼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제발 주변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그렇고요. 강사 세계의 정화 작용을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강사 퇴출. 캠페인 좀 해줘봐. 공부 못하는 강사 퇴출 캠페인. 도덕성 우리가 요구하지 않잖아. 강사들한테. 그치? 쓰레기같이 살든 말든 공부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을 가르치려면. 그렇잖아. 기술자가, 공무원한테는 공부 잘하라고 우리가 얘기 안 하지. 뭐라고 얘기해. 좀 그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할 만큼의 마음 정도, 그냥 뭐 자살 정도 할 수 있고, 그죠? 조국을 위해서 그 정도? 목숨 정도 버리세요. 그 정도의 공무원이지. 그래야 연금 주지. 그러잖아. 우리 세금으로 연금 막아주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안 하니까 국민들이 자꾸 왜 국민연금과 차별하냐 이러는 거야. 공무원이 잘하면 돈 더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가 않잖아. 그거 봐. 그럼 더 열심히 일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왜 연금이 없을까? 그죠? 강사연금 이런 거 만들어주고. 힘들어. 그래, 그 밑에 걔들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길거리 키스 금지법, 그죠? 그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혀를 굴리고 지랄이야. 난 혀 굴리는 영어도 싫은데, 혀를 뽑아버릴까 보다. 영어를 왜 합니까? 그죠? 영국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죠? 영국아 딴 거 가르쳐라. 영어 하지 마라. 네가 딴 거 가르치면 내가 헌법으로 도망가지 마. 나도 딴 걸로 갈게. 그런데 아무튼 뭐 영국에 본 지도 오래됐다. 뭐 만날 마주칠 일이 없네. 왜냐면 원래는 내가 여기 수업을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상주를 했기 때문에 오는 선생님들 다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내가 여기 없잖아. 지금 거의 뭐 24시간 신림동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뭐 거의 없습니다. 갖고 이제 의무이행소송이 도입이 됐었는데 의무이행소송이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의무이행소송은 부작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어. 그럼 부작위 포함됐지.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첫 번째 1단계 응답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걸 판단해. 그냥 응답하는 게 맞다. 자기를 하는 게 맞아 라는 판단이 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하는 게 맞을까 2단계 심리까지 해준단 말이죠. 이 부분이 바로 실체적 심리인 거야. 1단계에서는 절차적 심리, 응답이란 절차를 밟을까 말까. 그다음 2단계에서는 실체법에 따르게 되면은 여기서 인용을 해주는 게 맞을까, 기각을 해주는 게 맞을까 라는 판단까지 해준단 말이야. 그래야 소송이지. 그렇잖아. 응? 뭘 이걸 또 부작위 판송을 제기하고 또 다시 그 다음에 또 거부처분층을 또 제기하고 뭐 이렇게 또 2단계로 갑니까? 힘들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저께 밤에 뉴스에는 또 그것도 났더만. 누구야? 백남기 씨 그 수술이랑 이런 부분에도 다 박근혜 하여튼 박근혜 노는 거 아니었어. 확인 다 됐어. 그치? 박근혜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겁나 열일했어 지금까지. 안 개입한 데가 없어 이 미친년이. 그죠? 이 미친년 찢어 죽여야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도르코 칼로 1cm씩 찢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사회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민주주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지켜나가는 40만 청년
독도여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서충년 창가입니다. 예,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데 이 새끼들아. 예, 그죠? 그거를 그렇게 깨부시다니. 예, 미친년. 그 치킨 튀겨 먹어야 될 년이죠, 그죠? 네, 맛도 없을 것 같아. 너무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예, 양이 너무 많이 몸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의무이행소송을 빼버렸습니다. 예, 의무이행소송을 빼버리고 나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야? 의무이행심판이 그 뒤로 최근까지도 사용 방법을 몰라서 매뉴얼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도 매뉴얼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잘 보진 않지만, 그렇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잖아. 필요한 사람들만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설정 상태를 우리는 핸드폰 잃어버릴 때까지 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도 줘야 돼요, 매뉴얼을. 그치? 필요할 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이행 소송에서 판례가 나오면 판례가 매뉴얼의 역할을 해줘.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다. 근데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도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를 몰라서 그동안 사용을 못했던 거잖아. 이게 어저께 배운 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냥 애당초 포기했어서 사람들이. 부작위면 뭐 에이 몰라 부작위와 파행소송 이렇게 갔던 거야. 거부에 대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의무이행심판 또 사용할 줄 몰라. 그러니까 뭘 제기하는 거야?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니까 판례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재처분 의무를 명문의 근거도 없이 그동안 인정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일이 다 이 부작위 여파이 여기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했었던 겁니다. 그다음 뭐 준형성소송 역시 뭐 큰 의미 없고요. 다음 부작위로 가보도록 합니다. 부작위 여파인 소송은 어쨌든 부작위라는 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상적 격 때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19조 본문이 바로 대상적 격이었었습니다. 취소의 대상적 격. 19조 단서의 원처분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본안 요건 문제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라고 했죠. 위법이 있나 없냐에 대한 문제는 본안 들어가서 판단할 문제지 대상적 격 소송 요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 19조 본문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었어. 그걸 어디로 준용하고 있냐? 38조 2항에서 부작위 여파에서 준용하고 있잖아요. 준용하고 있으니까 부작위 여파의 대상도 우선은 처분 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았죠. 처분 등은 등이 뭐야? 재결이잖아. 재결. 처분하고 재결이구나. 그럼 부작위에 대한 문제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처분에 대한 부작위와 재결에 대한 부작위와 두 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처분에 대한 부작위, 재결에 대한 부작위 두 개. 근데 그 부작위를 우리가 확인해 보러 가니까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나봐야 돼? 4조부터 만나봐야 돼. 4조 3호에 보니까 부작위 여파행위소송의 정의가 처분 등이라는 이런 말이 안 나와. 그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한다. 그러면 4조 3호를 보게 되면은 부작위 여파행위 대상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부작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부작위. 그래. 그럼 19조 준용한 거하고 여기서 부작위 이거 한 거하고 뭔가 충돌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합리적 의심이야. 그래서 2조 1항 2호로 가본단 말이야. 2조 1항 2호에 가니까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돼 있지.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돼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 빠졌구나. 그러니까 19조하고 38조만 생각하게 되면 처분에 대한 부작위, 재결에 대한 부작위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2조 1항 2호를 보아하니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아니구나. 입 찢어져 그거. 입 찢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파. 네. 아프지 마. 아프면 힘들어. 젊었을 때는 아픈 게 뭐 얼마나 몰라. 나이 들어봐. 그거 얼마나 힘든데 잘 낫지도 않아. 이제 얼마나 슬픈데. 연초에 넘어져서 여기 멍이 들었는데 멍이 든 게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안 없어져. 반바지를 못 입어. 참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이상해요. 어렸을 때는 뭐가 다쳐도 파박파박 다 사라져요.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안 돼. 젊었을 때 피부 관리도 어렸을 때 해놔야 돼. 로션 꼭 발라야 되고. 군대에서도 안 바르고 군대에서 이게 나중에 병장 때에서 좀 바르기 시작했지.
예. 아무것도 안 바르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막 계속 막 화장실 세수하고 이러면 되게 시원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주름이 생기더라고. 웃을 때 보면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생기잖아. 그걸 보면서, 아, 나이를 느껴. 이럴 수가. 내가 사람이었구나. 내가 늙는구나. 난 내 사람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우선 내가 왕인 줄 알았어요. 원래 왕인데, 근데 내가 잠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 찾아올 줄 알았거든. 안 찾아오더라고. 우리 아빠가 왕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네,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뭐 한때는 내가 예수인 줄 알았어. 내가 사람을 살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해봤는데, 사람 살리려고 하다 죽을 뻔했어. 사람. 술 취한 남자분이 젊은 여성분을 때리는 걸, 난 사람 살리려고 저러다 저 여자 진짜 개처맞아 죽겠다. 씨야 큰일 나겠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 원래 다 그렇구만. 그래서 또 이럴 때 내가 또 선생인데 내가 또 나서야지. 또 이렇게 나섰다가 씨 엄청 쳐맞았어요. 내가 때릴 수가 없잖아. 내가 때리면은 쌍방폭행이 되잖아. 계속 막은 거야. 우선 여자분 빨리 가세요. 네, 가세요. 그때 내 명함을 줬어야 되는데 가세요. 연락하셔야 돼. 웃기잖아. 그치? 가세요. 그냥 가버리대. 그리고 나서 경찰 올 때까지 아주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남의 일에 개입하는 게 아니구나. 많은 교훈을. 사람도 못 살리고 하지만 내가 사람을 많이 살리죠. 진짜 우리나라에 나만큼 합격 많이 시킨 사람 없을걸? 정말 손에 걸리면 다 합격하지 뭐. 다 딴 과목 다 박살나도 행정법으로 막 기본 20점 이상 차이 벌리니까.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은 원래 자살했어야 될 애들이잖아. 그치? 근데 살린 거야. 그래.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되는데 재결에 대한 부작위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답을 안 해주네. 이거잖아. 그럴 때 부작위 여파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봐봐. 내 심판 청구했어. 심판 청구한 이유는 뭐야? 저렴하고 신속하게. 이거잖아. 요즘 공짜. 그러니까 저렴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란 말이에요. 뭐 변호사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야. 뭐 저도 그닥 손해가 없어. 그죠? 돈이 안 들었으니까. 금방 끝나. 60일이면 돼. 실무상은 약 3, 4개월 걸리는데, 말은 60일이라고 돼 있죠, 법에. 행정심판법 45조에 보면 60일 이렇게 되는데 잘 안 지켜. 훈시 규정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두세 달 만에 끝나면 빠른 거지, 소송에 비하면. 엄청 빠르죠. 저도 손해볼 게 없어. 근데, 행심위가 대답을 안 한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행정심판법은 51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행정심판의 재결과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나 부작위, 그러니까 결론으로서의 재결,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행위, 자기부작위,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재심판 청구 금지야. 그러면 내가 A란 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제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에 대해 제가 부작위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소송으로 넘어갔지. 여기서 저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답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송을 부작위 여파 소송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 내가 거기서 이기면 어떻게 돼? 그럼 다시 행정심판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면 걔가 거기서 기각 이래버리겠지. 그러면 나는 또다시 A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또 넘어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소송이 두 개잖아. 그럼 앞에 소송도 오래 걸린단 말이야. 뭐한 짓이냐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왔다 갔다 그래. 그럴 필요 없죠. 이미 소송에 왔으면, 법원으로 왔으면은 네가 진짜 원했던 거, 행정심판에서 원했던 게 뭐야? A 처분을 취소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게 훨 빠르잖아. 그러니까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때? 내가 A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했는데 청구 요건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행심위가 각하 제기를 했어. 심리 안 해준 거지. 그러면 그 각하 제기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만약 각하야. 나 청구인 적격 인정돼. 왜 그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겼어. 각하 제기를 취소 판결 받았어. 그럼 또 돌아가잖아, 행정심판으로. 그럼 얘가 또 뭐 하겠어?
지금 짜증나잖아. 나한테 한 대 맞았잖아, 지금. 기각. 그러겠지. 그럼 나 또 소송 와야 되잖아. 부작이든 각하재결이든 뭐 크게 맥락에 차이가 없네.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각하재결에 대한 취소는 협의의 수익이 없다. 뭘 왔다 갔다 거리냐. 이렇게 얘기해. 더 유효적절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냥 A 처분에 대한 취소 되게 임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근데 판례는 그렇게 안 봐요. 판례는 각하재결은 취소를 제기할 만한 실익이 있다. 협의의 수익이 있다. 뭐냐면 행정심판에서 어쨌든 본안 심리를 못 받은 거잖아. 행정심판에서 본안에서 실체적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거 아니냐. 에라이 씨, 그게 뭐야 그게, 그치? 이거 너무 형식 논리적이잖아, 그치? 너무 형식적이야. 그 누가 멍청하게 그런 걸 제기합니까? 예, 시간 낭비, 돈 낭비. 소송 2번 하면 돈이 얼만데, 그치? 이기면 뭐해? 의미 없잖아. 시간 낭비.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인생이 1년 날려먹었다고 쳐봐.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 죽을 때 그거 다 떠올라요. 네, 그거 때문에 내 날려먹은 1년. 1년만 더 살았으면 나는 또 뭐라도 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가족들하고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아까운 시간을 소송에 날려먹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노라마라니까. 네. 그러니까 네, 파노라마라고. 왜 웃어? 네? 정말 주마등처럼 확 내 죽어봐서 안다고 했잖아. 네. 죽어봐서 딱 죽을 때. 이게 또 시험 전에 딱 한번 느껴봐. 시험 전에 한 하루 이틀 남잖아? 그 직전 연도 1년 동안 내가 술 먹은 거, 놀다가 낭비한 시간, 이거 다 떠올라. 왜냐면 진짜 딱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시험 직전 되면. 그것도 죽을 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처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당신은 그 실명입니다라는 딱 판정을 받았을 때, 와, 그때 공중에 떠 있을 때, 그 몇 초야? 한 3초 되겠어? 공중에 붕 떠서 땅에 똑 떨어졌을 때, 그 사이에 막 인생 막 엄마 다 나오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전도 안 하고 뭐, 그죠? 대머리 독수리 새끼하고, 그 다음에 당년하고, 쥐 새끼하고, 그 새끼들은 사람이 아니어서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내 두뇌가 떨어져서, 그죠? 누가 대통령 하랬어? 그치? 깜도 안 되는 새끼들이 말이야. 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각하재결에 대한 문제의식도 하나 가져놔요. 뭐하고 같이?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부작위했을 때, 그 다음에 각하재결했을 때, 어쨌든 둘 다 뭐예요? 본안 심리를 못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 청구에 대한 부작위는 소송 못 제기하는 겁니다. 부작위 여파인 소송. 근데 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재결은 취소를 받아주고 있다. 판례가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대상적기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부작위 여파인 제일 중요한 건 부작위니까 부작위가 뭔지부터 봐야 되겠지. 이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조이랑 2호. 2조이랑 2호는 부작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했었죠? 요건이 4개가 등장을 했었지? 행정법은 언제나 4명이 한 반이에요. 한 학급. 2018년도 변호사 시험. 한 학급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를 폐지한다. 라고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 변형 문제야. 변호사 시험 문제 올해께. 근데 항상 올해 행정법에서는 4명이죠. 4명.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있죠. 첫 번째 당사자 신청.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 신청 행위가 존재해야 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만 부작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1초 뒤 부작위 하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상당한 기간 경과가 돼서 부작위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 생기겠지? 그럼 세 번째는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돼. 법률상 의무. 이것도 뭐 어려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법의 기본을 알면 그냥 보면 다 해석이 되는 거지. 의무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너 왜 위법한 행동을 해? 왜 불법 행위를 해? 라고 하게 되면은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럼 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위법 행위가 되는 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법은 뭔 거야? 의무 위반을 말하는 거지. 의무 위반이 바로 위법이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의무가 나왔잖아. 의무가 나오는 순간 눈에 빵 뭐가 보여? 아하, 2조 1항 2호의 부작위가 성립이 되면 그놈의 부작위는 무조건 위법한 부작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위법한 부작위를 말하는 거네. 그 다음 그러니까 왜 이 부작위가 처음에는 부작위 여파인수 이상이 부작위니까 이게 대상적 격의 문제가 아닐까, 소송의 대상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다가 의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송 요건으로서의 대상적 격의 문제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부작위가 위법해지는 요건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 의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부작위가 위법해지는 것은 부작위 위법 파기송의 본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내용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럼 2조 1항 2호의 부작위는 뭐야? 소송 요건이면서 또한 본안 요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함께 떠올려줘야 된다고. 뭘 보는 순간? 의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그렇죠? 그 다음에 무응답입니다.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무응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1등은 몇 등하고 노는 걸 알고 있어요? 1등은 1등 했을 때 생각해봐. 1등 했을 때 몇 등하고 놀았어? 그렇지. 4등하고 놀았지. 4등하고. 꼴등. 그죠? 꼴등. 뭐 2등 했을 때 몇 등하고 놀았어? 3등하고 놀았지. 그치? 그 다 놀았잖아. 그치? 그렇게 안 놀았으면 다시 가서 놀고 와. 그치? 다시 국민학교 가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이유는 국민이란 말이 그 일본 잔재 이래서 바꾼 거잖아. 그죠? 국민의당은 뭘까요? 그죠? 국민의당은 뭘까요? 그 다음, 뭐야. 떨거지 도망 나온 당이지, 뭐. 그지? 그러니까, 그 국민학교 때 우리 책에 나왔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대화하면 안 돼요. 수준이 국민학생 수준이거든. 누구? 철수. 그리고 영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철수. 그래서 이름이 아닌데, 그죠? 난 철수가 아니야.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었어. 결국은. 그죠? 네, 철수 맞았던 거죠. 어디 있어요, 요즘에? 바른 생활책에 있겠지 뭐. 그치? 철수. 자기 잘하는 거 하라고. 잘하는 게 서로 있어. 응? 나는 의사를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왜냐면 그 전에 얘기했던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 형님 있잖아. 응? 저기 단대 의대에 계신 형님. 형님이 군대에 있을 때 맨날 나 끌고 다니니까 베드에서 그냥 병실에서 애들 한 100명이잖아. 베드에서 우리들 병원이라고 했죠. 이름 다 말해버리고 말았어. 네, 예. 돈 존나 많이 받고 수술 개같이 못한 애들. 예. 수술 공장. 예. 거기 밖에 나고 막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막 수술하고 온 애들이 다 터져. 예. 다 잘못 수술해가지고 예. 들어오면은 다시 부대로 군대로 병원으로 들어오면 이 다 고름 질질 흐르고 막 다 터진단 말이야. 우리는 공짜로 해주는데 바늘구멍 하나 딱.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할 일 없어요. 깔끔하게 딱 디스크 제거. 이거지. 이래 하는데 형님이 딱 이렇게 맨날 옆에 나 따라다니고 수첩 갖고 다니면서 컨디션도 다 적어야 돼. 어제 술 많이 먹었음. 좀 이따 바카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 적어주고 해줘야 된단 말이지. 뭐 비서니까 그지? 예, 군바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이따 얘기해 줘. 그러니까 항상 나는 저것도 갖고 다닌단 말이야. 그 펜라이트. 예. 어디서든 꼽아야 되니까. 근데 나 터진 거야. 아하 그런 거야 얘가. 새끼야 군바리가 아가 뭐야 새끼야 아야 이렇게 해야지. 새끼야 군바리가 군기 빠져 쳐맞으려고 아야 엎어 새끼야 딱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형이 딱 여기 비춰보라고 잘 안 보인다고 딱 비춰줬는데 이 갈고리 같은 바늘로 이렇게 생겼어. 바늘이 이렇게 등을 쑥 들어갔다가 다시 빼서 다시 등을 쑥 들어갔다가 빼서 이렇게 막 몸 안으로 바늘 이만하게 막 들락날락 하거든. 그 순간 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펜을 딱 비치고 있다가 옆 베드에 이제 후임들이 있잖아. 그치? 예.
잠시 좀 잡아주라. 펜 좀 잡고 있으라고. 내가 딱 잡았지, 얘가. 난 이름 끝까지 합니다. 네, 잡았지? 잘 잡고 있어. 기절. 네. 피를 보는 순간. 네. 안 되죠, 나는. 그죠? 네. 안 되는 거야. 철수는 정치 못하는 거고. 그치? 어? 난 의사 못하는 거고. 잘하는 거 하자고, 서로 잘하는 거. 왜 못하는 걸 하려고 그래? 일단, 쳐맞으려고, 그치? 네. 제발. 민폐 끼치지 맙시다. 세상에 민폐 끼치지 맙시다. 이거죠. 1번과 4번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2014년도 노무사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조 1항 2호의 부작위의 성립 요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본안 판단의 요건. 그건 본안 요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한 요건,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는 요건 두 가지입니다.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과 본안 판단의 대상 요건과 두 가지의 측면에서 부작위의 성립 요건 네 가지를 설명해 보시오라는 그런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얘가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이죠. 1번, 4번. 1번, 4번. 얘는 뭐라고? 본안 판단의 무슨 요건? 본안 판단의 요건은 요건인데 전제 요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본안 판단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 요건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요건이다?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이 되는 거고 소송 요건 중에 당연히 대상적 격이겠지 뭐. 그렇지? 대상적 격. 그러면 대상적 격은 19조를 38조 2항이 준용을 하고 있으니까 재결 쪽은 아닌 거 방금 봤고 그러면 부작위가 처분이어야 되는 거잖아. 부작위가 처분이어야지 19조하고 38조를 충족시킬 수가 있겠죠. 1번, 4번. 1번, 4번. 얘는 무엇을 논의하는 거냐면 부작위 고로 처분 만들어내는 요건인 거예요. 부작위 고로 처분. 부작위 고로 처분. 우리가 거부 처분 얘기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지. 둘 다 뭐니까? 소극적 행정작용이니까. 거부 처분 쪽에 보면 2조 1항 1호였어요. 그 거부라고 돼 있었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여기까지가 처분. 그 다음 그 뒤에 또는 그 거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는 앞에 거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거부.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던 거야. 법상 요건이. 근데 그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판례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했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도 보면 똑같은 거지. 1번. 이거는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처분에 대한 신청, 당사자가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는데 뭐 하고 있어? 무응답, 부작위하고 있죠. 그러면 처분을 신청했는데 근데 부작위하고 있으니까 법에 나와 있는 요건으로 보게 되면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된 거예요. 거부에서도 처분에 대한 거부는 법에 써 있었어. 부작위에서도 1번, 4번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법에 써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뭐가 추가돼야 되겠어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신청권이 필요했다면 부작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신청권이 필요하겠죠. 그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게 1번, 4번 쪽의 내용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3번 2번, 3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본안 판단의 요건은 본안 판단의 요건인데 본안 판단의 무슨 요건? 대상 요건. 대상 요건. 뭐 이거 다 내가 만든 표현이에요. 근데 맞아요. 왜 맞냐면 그러니까 본안 판단 요건이니까 강사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나왔어. 두 개를 나눠갖고 여기 본안 요건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강사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답을 딱 써가지고 또 내가 또 얘기하면 안 믿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또 강사 새끼가 말하면서 그 뭐 하나를 지금 간과하고 있죠. 천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난 안 배워도 생각해내거든. 원래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어떡해. 그래서 이걸 다 교수님한테 보냈지. 이거 맞아요. 질문 내용이. 그러니까 맞는데 정확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죠? 그러니까 맞아. 그거 말로 하지 말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렇지. 네 말이 맞다. 증거 남겨야 된다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부작이에요, 원래. 처음 만들 때. 그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요건이야? 본안 요건. 본안 요건. 본안 요건은 우리 4조 3호에 보게 되면 부작위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 인용이 되는 거겠어? 부작위가 위법하면. 부작위가 위법하면 인용이 되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본안 요건은 2번, 3번. 왜?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의무가 들어가 있잖아. 법률상 의무. 의무 위반이 위법, 부작위 위법. 그래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조 1항 2호의 부작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판례가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의 부작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작위라는 것은 요래 표현합니다. 판례 땡땡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이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항고소송은요. 취소송도, 무효등하기소송도, 부작위 합헌소송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걸리는 게 뭐니? 처분 등의 처분 공통적으로 걸리죠. 그러니까 처분인 이런 뜻이야. 처분인 항고소송의 대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처분이란 말이야. 처분인 이거야. 처분인 이게 바로 1번, 4번 저 요건 얘기하는 거야. 1번, 4번. 그리고 위법한 부작위, 이 위법한, 위법 이 부분은 2번, 3번 요건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위법한 부작위 처분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편하죠. 위법한 부작위 처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살고 있어요. 위법한 부작위 처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법한 부작위 처분. 위법하고 본안 요건 처분이고 대상적 격 소송 요건 위법한 부작위 처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4번 쪽 관련돼 가지고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와요. 근데 그거 거부 처분 때서 신청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봐요. 항고소송의 대상적 격 테마에서 거기에는 학설이 대상적 격설, 원고적 격설, 본안 판단설 이렇게 학설 3개가 있었죠. 그죠? 나를 보지 말고. 네. 물론 나를 보면 기를 받을 수는 있는데 빨리 앞에를 봐 그러면 알겠어? 항고소송의 대상적 격. 나를 왜 봐? 예. 물론 나를 보면 참 흐뭇하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모처럼 엄마. 맞아. 엄마는 아프지도 않을 것 같잖아. 막 이런 느낌. 선생은 그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와, 봤어 이제? 원고적 격설, 대상적 격설, 본안 판단설. 거부 처분. 복습이라는 게 있어. 그게 있는데 그 복습이라는 거를 하면 좀 기억이 나. 그럴 거야. 날걸? 내 경험으로 나더라. 항고소송상 대상적 격 맨 앞에서 두 번째 테마인가 그럴 거야. 항고소송상 대상적 격. 그렇지. 거부처분 있지, 거부처분. 거부처분 성립 요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나 아직 몸 다 안 났어. 왜 그래? 아프냐고 걱정만 해주면 뭐해. 안 아프게 해줘야지. 힘들어 죽겠구만. 찾았어? 그래. 그래서 뭐가 있어? 대상적 격설, 원고적 격설, 본안 판단 3개가 있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1번, 4번. 부작위가 처분이냐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상적 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학설의 이름이 대상적 격설, 원고적 격설, 본안 판단서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는 원고적 격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신청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관계가 지금 뭔가 느낌이 와? 만약에 여기서 대상적 격설이 타당하다 거부처분 때처럼 우리가 그런 결론 내려버리잖아? 그럼 원고적 격에 가서는 신청권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원고적 격설은 틀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치? 거부처분 때처럼 학설을 그렇게 3개를 소개하고 나서 3개가 있다 이렇게 떠올려 놓고 나서 그러면 대상적 격설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원고적 격설은 틀렸다가 되는 거야. 틀렸다가 돼버리면은
부작위협 파인송의 원고 적격에서도 신청권이 요구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겠지. 근데 다시 부작위협 파인송 한번 봐봐. 143페이지에 신청권 필요설 불효설 검토 필요설이 타당하다 판례 필요설이 타당하다 이래버리면은 대상 적격도 맞고 원고 적격도 맞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학설을 그렇게 세 개로 소개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보면은 진짜 이건 이제 교수님들 공부 열심히 해서 소용이 없다니까. 이건 진짜 머리가 나쁘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다? 앞에 거부처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게 왜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상적 격설이 타당하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와서 부작위협 파인송의 36쪽 원고 적격에는 신청권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 맺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셔. 또는 다수설이 거기서 원고 적격설이었었잖아. 원고 적격설을 취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대상 적격은 아니고 부작위 성립할 때는 신청권 필요 없고 원고 적격에서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 둘 중에 무조건 뭔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겠어? 틀리겠어? 틀렸지. 당연히 내가 맞잖아. 그건 절대 진리잖아. 난 틀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두 개 공통점을 한번 비교해봐. 너무 들어가나 지금? 우리 진도 포기하고 지금 우린 진도를 포기했어요. 그죠? 진도를 포기하고 9월 달에 100만 개 보강을 하겠다라는 지금 우린 가정을 깔아놓고 이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9월 달에 수업 없잖아. 뭐 기본 강의 다 끝나고 그치? 내 거는 뒤에 거 있지만 다른 과목 없잖아. 없을 거야.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 걸리면 안 되지. 다른 과목이 감히 행정법 가시는 길에 국어 모르는 자가 어디 있으며 영어 모르는 자가 어디 있고 한국사 모르는 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필요 없다고 이미 인사혁 신청도 공부했는데 그치? 필요 없는 과목 사라지자 이제. 수학, 과학, 사회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국어, 영어, 한국사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지. 없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남은 것 뿐이지. 그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행정법만이 유일하게 그리고 행정법을 위한 헌법은 필요해. 왜냐면 형하고 친해 내가. 그래서 내가 맞는 거니까 내가 친한 형 과목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진짜로 공무원을 하려면 두 개만 알면 돼요. 헌법하고 행정법하고. 그러면 우선 선방은 때리는 거죠. 경제학 좀 알면 더 좋고 경제학 좀 알아야지 대화가 좀 되니까. 경제학 모르면 좀 대화가 좀 안 되죠. 행정법 모르면 일을 못하고. 그 정도 행정학 알아두면 좋죠. 모른다고 일을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수 과목은 가장 1순위 행정법, 2순위 헌법, 그죠? 3순위 경제학 행정학이 같이 비등비등. 이 정도 나머지 다 떨거지. 이거잖아요. 의미 없잖아. 의미.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방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학생 제일 많잖아. 그죠? 미어 터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일당 100이지. 선생이 일당 1000인데,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2만 명 있는 거야. 그 정도. 뭐가? 여기 한번 들어봐. 보강을 100개 예정을 할 거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매직 2 수업하고 매직 1 수업이 병행을 막 이렇게 보강으로 막, 행정법만 잘하면 합격해요. 딴 과목에서 점수 떨고, 왜 합격한지 진짜 얘기해 줄까? 왜냐면, 여기 라일리 선생이라고 있을 거야. 응? 일리가 정확하게 그 라시야 걔가. 그냥 친한 동생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리가 이걸 정확하게 공감을 하더라고. 대박인데요? 그러는 거야. 그렇지, 내가 대박이지. 야, 내가 대박이지 누가 대박이냐? 뭐냐면 우리 애들 몇 분에 풀어요 행정법을? 3분이요. 3분 벗어나지 않거든. 시간이 남어 3분이. 시험 직전 되면 3분 트레이닝을 시켜요 내가 따로. 그러면 모든 행정법 시험 문제를 9급만 하는 게 아니야. 7급하고 변시 문제 엄청 길거든. 엄청 긴 것까지 다 포함해서 3분 안에 막아야 돼. 다 막아요 애들. 다 막고 틀리는 개수는 3개 이상 틀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8호점 이상만 나오면 행정법이 발목을 잡진 않아요. 90 이상 가면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시간을 3분 썼잖아. 그럼 나는 이걸 뭘 주냐면 나의 17분을 일리야 너에게 선물한다. 이거지. 왜? 나랑 제일 친하니까. 친하니까 너에게 준다 이거지. 선물 하나 가져가라. 그럼 넌 37분이다. 37분? 못 풀어 진짜? 아니죠. 시간이 필요한 건 영어잖아요. 영어인데 그건 뭐 지문을 뭘로 낼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냐 이거지. 1, 2는 당연히 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애들한테 야 20분 꽉 채워서 풀어라. 우리 100점 맞자. 이래 버리면 영어 폭망이야. 합격이 중요한 거지 행정법 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 애들한테 행정법 대충 보라고 얘기해. 그래서 애들이 평균이 85, 90인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법 다 100점 나오지. 그러니까 뭐예요? 행정법을 잘하면 뭐가 되는 거야? 17분이 남는 거야. 17분이 나오면 당연히 합격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야? 행정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지. 또 논증해 줄까 내가? 행정법을 선택했을 때 몇 점까지 유리해지는지 한번 그건 이미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 내가 막 이렇게 막 PPT 써면서 막 몇 점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사회를 하면 니들은 다 망해. 이유는 이래. 이런 거 막 다 증명해 주고 그랬거든. 학원에 내가 보낸 자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진리예요. 내 말은 모든 문제에서. 난 절대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 오직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훌륭한 공무원이 나와야 되니까. 됐어. 봐봐. 이걸 생각을 해봐. 응? 첫 번째 공법상 권리 공권이라는 게 있지. 공권이 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구소송하고 방어소송하고 두 개가 있겠지. 그래. 수익이 있어. 그 다음에 침익이 있어. 여기서 이거 해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요구소송이야. 지금 요구소송 말할 거기 때문에 위에다 썼어. 그다음에 밑에 요게 이제 방어소송이지. 원고적 격대했던 말 생각해봐. 공권이 성립이 돼야지 원고적 격이 인정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 공권이 성립이 되려면 요건이 두 개가 있어서 첫 번째 의무부가 요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익보호 요건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먼저 뭐부터 생각하라고? 의무부가 요건부터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국가한테 어떤 의무가 부과되고 있냐 이거야. 국가적 공의무라고 했죠. 국가한테 어떤 공법상의 의무가 부과돼야 돼. 그러면 저놈의 의무에 대응해서 나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 거란 말이야. 예, 그 의무가 있어야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야. 먼저 의무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나의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봐야 되겠지. 근데 이 의무 부과 부분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깨지는 경우가 없는데 어디서는 침익적 처분. 왜냐하면 기속행위에서는 법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 실체법적 공의무라는 게 국가한테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소송법 27조에 따르게 되면은 재량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재량에도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재량에도 위법이니까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무하자 재량에서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언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요구소송. 요구소송에서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응답 신청권. 지금 신청권 얘기하고 있잖아.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가? 절차적 권리. 응답 신청권이 있냐 없냐? 그러면 국가 쪽에는 무슨 의무? 응답 의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절차 권리고 절차 의무죠. 실체적 권리, 실체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이런 게 없어요. 사익보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게 의미를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차적 권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실체적 권리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구도 성립되잖아. 이 공권은 실체적 권리야. 법이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체적 권리 하고 실체적 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법상 권리와 공법상 의무. 얘네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맺잖아.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지만 의무가 있다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겠죠? 그치? 권리가 인정되면 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
의무가 있다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겠지. 이것도 같이 충족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절차 쪽에는 뭐가 없어? 이게 없어. 이 요건이. 사익보호란 요건이 없을 거 아니야? 절차적 권리니까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애당초. 얘는 이런 구도가 성립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잡힌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요구 소송이야. 이쪽이야. 이쪽. 요구 소송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요. 예, 무슨 의무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행 청구권이죠. 여기는 이행해야 될 의무라고. 그게 물론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게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라고 말하면 뭐 어떻게든 피해갈 수 없을 거야. 요구 소송에서 예,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애당초 뭐가 없어버리면 응답 의무 자체가 없어버리면 어쩔 거냐고요. 응? 애당초 국가한테 내 신청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없잖아? 그럼 이 의무 부과가 애당초 성립이 안 돼요. 응답 의무가 없는데 무슨 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서 내가 하자 없이 제대로 응답해야 될 의무라는 게 있겠어. 응답 의무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의무 부과가 깨져. 의무 부과가 깨지면 공권이 성립이 안 돼. 공권이 성립이 안 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어. 법률상 이익이.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원고적격에서도 신청권이 필요한 거 맞는 거잖아.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거부나 부작위가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부는 원래 정의가 뭐야? 소극적 행정행위의 정의가 뭐야? 상대방한테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명령의 의사표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영업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게 거부야. 그럼 아무 권리의무에 영향 미친 게 없잖아. 그럼 처분 아니네. 부작위는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묵묵부답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권리에 영향을 받냐고. 이런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이라고 했지. 근데 의무와 관련성은 아무것도 없어. 의무 버려. 권리와 관련성을 맺는데 그럼 거부나 부작위라면 내 권리에 뭔 영향을 주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게 처분이다라고 해야지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부나 부작위가 처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권리에 뭔가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권리가 설정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어떤 권리뿐만 아니라 실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절차적 권리도 중시한단 말이지. 절차적 권리의 응답 신청권. 거부라는 것은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것을 실현시켜주고 있고, 부작위라는 것은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 응답을 안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절차적 권리에서 응답 신청권을 실현시켜주고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거부나 부작위가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판례 논리야. 이렇게 가게 되면 분명히 거부나 부작위의 처분성 문제에서도 신청권이 필요한 게 맞고, 두 번째 원고적격에서도 저 의무부과 부분을 살리려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신청권 필요한 게 맞단 말이야. 뭐가 문제야? 없잖아.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강박관념에 휩싸여가지고 대상적격, 원고적격, 본안 판단설. 대상적격이 내가 옛날에 맞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원고적격이 아니라고 해야 돼. 거기서 원고적격이 맞다고 한 사람들 여기 와서 대상적격은 아니라고 얘기할 테야. 막 이러면 난 병신 인증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가리 똑바로 쓰라고. 그게 연결이 안 되냐 이거야.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판례는 지금 보시다시피 대상적격에서도 원고적격에서도 동시에 신청권을 부작위 여건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교수님들이 계신 거야. 판례 틀렸다. 네가 틀렸다. 판례가 뭐가 틀렸냐. 판례 마음은 아냐 네가 도대체. 모르잖아. 판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근데 판례 마음을 알죠. 난 그 행간의 의미가 보여요. 그 옛날에 그 쇼핑왕 루이 같은 거거든. 쇼핑왕 루이 기억나요? 쇼핑왕 루이? 그 가수와 했던 애가. 걔는 또 이름 뭐야? 백화점에 가면 저기 물건들이 나한테 막 가방이 나한테 막 인사를 하잖아. 그치? 안녕, 날 사가야 돼. 난 이런 걸 할 줄 안단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아무튼 그 노래 그 대회 그거 1등인가 2등인가 해가지고 그 드라마 찍는 애. 잘생긴 애. 걔 군대 갔을까, 최근에? 그죠? 요즘 안 보이대? 막 한참 나오다가? 좀 괜찮은 애 있잖아. 그러니까 쇼핑한 루이처럼 판례를 딱 보면 판례가 이렇게 막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올해는 내가 출제될 거야. 나를 빨리 애들에게 설명을 해. 막 그러면, 아, 그러니?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한 거냐면, 거부 처분에서는 어떨까, 그러면? 이 생각해봐. 여기다 내가 지금 요구소송 갖다 놨지. 그럼 이건 부작위 여파 인수도 요구소송이지만, 거부 처분 지정도 요구소송이잖아. 그럼 거부 처분 지정에서도 대상 적격, 원고 적격의 신청권 다 필요해? 다 필요해? 그러면 거기서 왜 대상 적격 설치했지? 원고 적격설도 맞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그거 취소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막히는 거야.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힌 거야. 아니 여기서 원고 적격이 필요하다면 부작위 여파 인수의 신청권이 필요하다면 거부 처분 취소도 필요했던 거 아닌가? 누가 아니래? 맞다고요. 맞아요. 똑같은 거야. 신청권이 없으면 응답 의무가 없고 거부 처분 취소에 똑같이 이행 청구권으로서의 공권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깨지기 때문에 이행 청구권 공권 성립이 안 되고 원고 적격 인정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거부 처분 취소도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서 왜 그런 얘기 안 했냐? 아 바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바로 그 얘기부터 한 거잖아. 이거지.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으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이거야. 너희들이 모르는 것은 내 수업을 들으면 모두 정말 명쾌하게 해결되리라. 이것이 진리다. 이거야. 뭐지? 취소소송은 방어소송과 요구소송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요.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방어소송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원고 적격에서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냐 이거죠. 침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방어소송에서는 신청권이 원고 적격에 필요하단 말이 애당초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룸메가 있는 거야. 같은 방에 방어소송에는 룸메가 있는데 여기 막 내 여자친구 데리고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라고. 부작위 여파 인수는 룸메가 없다고 혼자 살고 있다고 그러면 데리고 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차이인 거야. 방을 혼자 쓰고 있냐 둘이 쓰고 있냐 이 차이인 거거든. 아까 그 새끼들은 방에 가서 하라고. 계단은 다 같이 쓰는 거잖아. 다 같이 쓰는데 거기서 왜 키스를 해? 아주 혓바닥 뽑아버릴까 보다 그냥. 그거지. 키스 지들만 할 줄 아나? 그치? 참 맞아. 머리통을 아주 그냥. 평생 떨어져라 이거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새끼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러면 평생 키스를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평생 공무원을 못해라 이거지. 그치? 예. 이게 바로 이게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믿고, 그래서 거기서는 원고 적격에서 신청권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냥 안 했던 거야. 그리고 이 생각을 해봐. 신청권이 없으면 대세에 영향이 있나?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가 처분이 아니어서 이미 대상 적격결로 각하야. 신청권이 없으면 당연히 거부 처분 지정도 원고 적격 없어 각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어떻게 봤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잖아.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소에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라.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라. 현재도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라. 대상 적격이 이미 깨져버렸는데 뭐 또 원고 적격 얘기까지 꺼내나? 대세에 영향이 없다고요. 똑같이 그냥 각하되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룸메 있다고. 방어소송이란 룸메가 있단 말이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너무 내 주장만, 내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같이 사는 건데. 뭐 지가 그러면 방세 혼자 다 내든지, 그리고 내쫓든지. 그거 못 내니까 룸메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나도 대학 다닐 때 룸메가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 매일 같이 밤에 술을 먹는 선배인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 나보고 선생님 누구 닮았어요? 그래. 누구? 좋은 거 안 나오면 죽인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었지. 유진박. 그러는 거야. 유진박! 왜냐면 그게 기분이 안 나빠.
왜 기분이 안 나쁘냐면 너무 많이 들었거든. 어렸을 때. 우리 룸메가 구준엽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구준엽 업그레이드판이야. 되게 잘생겼어. 예. 그리고 체육과 선배야. 그래서 몸도 정말 구준엽처럼 너무 좋아. 어깨 넓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산 이유가 뭐냐면 그 총학생 활동 같이 하다가 너무 친해져갖고 매일 밤마다 술을 먹은 거야. 일 빨리 끝내고 먹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은 같이 먹었어.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우리 이렇게 계속 매일 볼 건데 우리가 헤어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계속 같이 있자. 이런 생각. 뭐지? 서로의 반값을 모으자. 그러면 이 술값이 보장될 거잖아. 그죠? 반값을 왜 너도 집에 안 들어오고 나도 안 들어오지 않냐? 서로 안 들어가거든. 응? 왜냐면 둘 다 워낙 바빠. 형은 학생 활동하면서 학원도 운영하고 있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정치판에서 너무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을 때여서 겁나 많이 뛰어다녔거든. 할 일이 너무 많아. 밤에만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집이 우리에겐 의미가 없었어. 그래서 딱 모인 다음에 그러고 와서 밤에 꼭 술을 먹고 그 성신여대 앞으로 갔거든. 거기 도남동에 그 감자탕집 거기서 우리가 매달 먹었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나이트를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몸을 풀어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면은 그래요. 부킹을 하잖아. 그럼 여자분들이 딱 오셔가지고 우선은 형이 이게 민머리고 구준엽이랑 똑같아 모든 게. 딱 보면 너무 티가 나. 너무 튀어. 딱 봐도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구준엽이야. 구준엽이다!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연예인 줄 알고 막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킹이 되게 쉬워. 우선 연예인이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와.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연예인 아니겠냐 이거지. 사람들의 생각은. 그죠? 그러면 옆에 저분도 봤던 분인 것 같은데 누굴까? 막 이러는 거야. 뭐 자기들끼리 막 누굴까? 막 그러다가 유식박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말을 좀 더듬어 줘야지. 네, 바이올린은 못 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뭐야? 룸메가 있기 때문에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에서는 원고적격에서 굳이 신청권의 논의를 꺼내들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분명히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처분 취소도 원고적격 흠결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신청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 다 끝난 거지. 처분에 대한 부작이라는 말은 2조이랑 2호에 이미 나온 거야. 그죠? 처분에 대한 신청을 했고 무응답했으니까 합치면 처분에 대한 부작이고 신청권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하겠지. 그래야지만 신청권을 침해했다 해서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 부작위는 처분이다. 이렇게 연결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2번 3번 이거죠.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지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냐 없냐 이걸 봐야 돼요. 법정기간이 있을 때가 있어. 법정기간. 법정기간은 정보공개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은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게 되면 20일 안에 대답을 해줘야 돼. 그 맥시멈이야. 원래는 10일 안에 대답을 해줘야 되고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연장을 하게 되면 1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고 맥시멈 20일까지 가능해요. 법에서 아예 20일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18조에 가게 되면 20일이 지나면 부작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이렇게 법에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기간 경과된 건 당연한 거야. 법에 정해진 기간을 지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뭘 떠올려야 되냐면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19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리기간 설정 공표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처분들이 있죠. 그 수많은 처분들마다 전부 다 이거는 13일, 이건 17일, 이건 5일 이렇게 처리기간을 적정한 처리기간을 전부 다 행정기간 다 정해서 설정해서 다 공표를 해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청에 가면은 이렇게 그 탁상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필경대? 예, 거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며칠, 요거 며칠, 요거 며칠 이렇게 있어. 만약 거기 없으면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럼 그냥 보여줘. 이렇게 클리어 파일에 들어가 있어. 며칠 이렇게 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법규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13일 이렇게 돼 있어. 13일이 지나면
상당 기간 경고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그냥 행정규칙이니까. 그죠? 그럼 누가 판단을 해? 아, 이 처분을 한 데 있어 이 정도 기간 지났으면 충분히 상당 기간 지났다고 봐야겠는데? 이거 누가 판단하겠어? 그럼 법관의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저 판단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작위 여파이송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판결시야. 판결시까지는 당연히 기간이 지나겠지. 그치? 예. 판결시까지 만약에 6개월이 지났는데 허가 처분 하나 해주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상당한 기간 경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부작위의 위법인지 여부를 그때까지는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당한 기간이야. 문제가 없어. 그럼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법률상 의무. 법률상 의무 얘는 뭘까? 우리가 허가 등의 어떤 수익적 처분 해달라고 신청한 거지. 그럼 저 의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는 절차적 의무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체적 의무일 수도 있는 거야. 절차적 의무라는 것은 내가 허가 등을 신청을 했는데 대답을 해줘야 될 의무, 저기에는 응답 의무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처분 의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처분인지 말을 안 했어 지금? 그러니까 뭔가 처분을 확인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게 응답 의무인 거야. 같은 말인 거야. 이게 바로 절차적 의무입니다. 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일 수도 있고 저게 자귀 의무일 수도 있어요. 실체적 의무. 자귀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의무 얘기하는 거야. 허가를 해줘야 되는 자귀 의무. 둘 중에 과연 뭘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소송에서 본안 심리를 할 때 과연 어디까지 심리할까? 즉 1단계 절차 심리하죠. 2단계 실체 심리하죠. 부작위 여파행위성에 과연 2단계 실체 심리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무슨 얘기 이해돼요? 절차 심리 1단계에서는 내가 500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주머니에. 그 다음에 실체 심리에서 또 500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은 내 주머니에 얼마를 갖고 있어? 1000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절차 의무면 500원짜리 의무야. 그 다음에 자귀 의무, 실체 의무면 또 1000원짜리 의무야. 응답을 하는데 또 허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1000원짜리 의무야. 만약에 부작위 비협파인송의 본안 심리에서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다면 의무도 500원짜리밖에 못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주머니에 1000원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500원짜리도 살 수 있는 거고 1000원짜리도 살 수 있는 거지, 의무를. 그러면 우리 부작위 여파인송은 절차 심리만 가능한 거야? 1단계? 아니면 실체 심리까지 가능한 거야? 2단계. 절차 심리만 가능한 거지. 그 내용이 어디 있어? 그 내용이 본안 심리의 범위. 여길 봐봐. 144페이지. 부작위 미흡파행위송에서 신청에 대해서 무슨 처분해야 될 것인가, 실체적 심리까지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게 절차 심리냐 실체 심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주머니 500원 갖고 있는지 1000원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나의 삶의 윤택함이 달라지겠지. 예. 그러면 판례는 뭐라고 했어? 응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이다.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다. 소극적 위법 상태. 소극적 상태가 뭐야? 부작위죠. 거부처분은 소극적 처분이라고 부르고, 부작위는 소극적 상태라고 부르고, 예, 그러니까 적극적 상태는 자귀를 하는 상태인 겁니다. 자귀를 하는 거. 합쳐서 소극적 작용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소극적 위법 상태는 위법한 부작위란 뜻인 거잖아. 위법한 부작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부작위만 제거하는 소송이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뭐만 한다는 얘기야? 절차적 심리만 한다는 얘기지. 그런 말이야. 왜 그럴까? 이게 만약에 실체적 심리까지 해버리지, 그럼 이거는 의무행 소송이 되는 거야. 사전성이 돼버리는 거라고. 왜냐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볼 거거든. 근데 그 실체법이 처분 이후에 개정돼 버릴 수가 있잖아. 판결시를 기준으로 볼 건데, 그런데 개정이 돼버리게 되면 그 판결시에 있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게 될 거지. 그러면 사전성이잖아. 그죠? 그거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부작위협행위송은 구조적으로다가 절차심리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절차심리밖에. 이 구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 부작위협행위송과 거부처분취소송하고 임명행송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보면 첫 번째 젤로 센 놈 한번 갖다 깔아볼게. 의무행송입니다.
의무이행 소송이야. 얘는 부작위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거부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둘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지. 그래. 얘는 부작위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거부 처분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부분하고 거부에 대한 부분하고 깔아볼게. 여기다가 부작위 여파 이송을 깔았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취소,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렇게 깔았어. 이제 뭘 볼 거냐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 즉 인용 판단 기준시가 언제냐, 그리고 본안 심리에서 실체적 심리를 하냐, 이걸 보겠습니다. 본안 심리의 범위, 그 다음에 위법 판단 기준시. 의무이행 소송은 실체적 심리 합니까 안 합니까? 실체법에 따랐을 때 그 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가 안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판단을 해야 안 해? 하지. 그러니까 처분 명령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얘는 뭐 한다? 얘는 절차 심리도 하지만은 실체적 심리도 합니다. 실체법에 대한 판단도 하고요. 조심해. 부작위는 절차 심리와 함께 실체 심리까지 하는 거고, 거부 처분은 이미 응답했기 때문에 실체 심리만 하는 거예요. 실체 심리만. 그럼 어쨌든 의무행송은 실체 심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준시, 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했을 때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허가를 못 내주는 상황인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야. 또는 거부 처분 기준으로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못 내주는 상황이야. 이거를 처분시 기준으로 해버리게 되면 중간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법이 바뀌었다는 거지. 처분시 기준으로 거꾸로 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이 법에 위반되는 판결이 돼버리는 거잖아. 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 처분 명령 판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얘는 판결시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얘네들의 이 두 개의 구조 조합을 잘 봐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얘는 절차 심리만 하죠. 절차적 심리만 하고, 그리고 얘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부 처분 취소, 얘는 당연히 실체적 심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죠. 바꿔봐. 그럼 결론 나오지. 뭘 바꾸냐면 여기를 만약에 이게 아니라 실체적 심리를 한다, 이걸로 바꿔봐. 여기를 만약에 이게 아니라 판결시로 바꿔봐.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 의무행송이랑 똑같아지죠. 얘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송 이랑 똑같아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송 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요. 얘네들이 얘네하고 똑같아지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네들이 사전소송이 돼버립니다. 사전소송이. 부작위 여파 행송이나 거부 처분 취소는 이거는 사후소송이잖아.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는 소송은 전부 다 사후적 소송이잖아. 사후적 소송인데 여기에다가 손질을 가하게 되면은 완전히 의무행송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의무행송은 현행법상 인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예. 예사 취, 2차부, 가수지. 이거였죠.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지? 2차는 가면 안 되지? 하지만 난 노래방 가면 가수지. 그죠? 그거였지. 그래서 2차부. 예, 의무행송 지금 인정 안 되는 거잖아. 인정 안 되는 건데 이거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면 부작위 여파 행송은 주머니 얼마 있는 거야? 500원 있는 거지. 500원. 500원 절차 심리밖에 못 하는 거야.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으면 의무는 얼마짜리밖에 못 사? 500원짜리밖에 못 사는 거야. 절차 의무. 오케이? 절차 의무. 응답 의무밖에는 이제, 그래서 이 법률상 의무는 응답 의무가 된단 말이야. 라고 설명을 해, 교수님들이.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설명일까? 그건 아니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지. 다시 소독약을 뿌려봐야지. 야, 의무행송은 없다고 쳐도 의무행 심판은 있잖아. 그렇지? 부작위 된 의무행 심판. 물론 개정안에 부작위 된 의무행송 있고. 그죠? 그런 말이야. 그 의무이행 심판이나 의무이행 소송은 2단계 실체심리도 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주머니에 1,000원 있잖아. 그치? 네. 1,000원 있잖아. 네. 1,000원 있지?
그러면 걔네들도 부작이 똑같거든? 행정심판법 2조 2호에 보게 되면은 2조에 뭐 똑같이 이게 4개가 나와요.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이야. 이 의무행심판 1단계 절차심리와 2단계 실체심리를 다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 그러면 의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법률상 의무는 그럼 이건 자기 의무일까? 1,000원짜리 의무일까?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작위는 뭐라고 했어요? 항고승의 대상이 위법한 부작위라고 했잖아요. 위법한 부작위. 부작위를 무응답을 위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500원이에요. 무응답은 뭐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거예요? 응답 의무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거잖아. 500원짜리 의무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거라고. 물론 자기 의무까지 인정이 되면 자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응답 의무가 있고 또 신청에 따른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까지도 있는 건데 물론 1,000원짜리 의무를 갖고 오면 좋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거지 돈은. 그거라고요. 이 법률상 의무는 부작위를 위법하게 만드는 의무란 말이야. 부작위를 위법하게 만드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이행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즉 실체적 심리를 하는 쟁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똑같아. 응답 의무야. 바뀌는 게 없어요. 오케이? 정리. 결국 뭐다? 의무이행 소송이든 의무이행 심판이든 부작위 여파행 소송이든 간에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놈들에서 이 법률상 의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 있는 거, 행정심판법 2조 2호에 있는 거, 이 법률상 의무라는 것은 부작위를 무응답을 위법하게 만드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요건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률상 의무는 다 똑같이 뭐야? 응답 의무다. 절차 의무다. 다만 그 중에 부작위 여파행송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기 때문에 500원짜리 의무밖에 살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거고 의무행정소송은 주머니에 돈은 충분히 있는데 필요한 만큼만 살 거기 때문에 또한 응답 의무에서 그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 판서 지우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두고 지우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